아니, 이번 발롱도르 발표가 다가오는 새벽입니까? 한국 시간으로? 그렇죠. 어허. 새벽 4시 반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저 안 볼 거예요. 시상식을 시작하고 이제 한 6시쯤에 네. 남자 발롱도르 수상이 그때 진행될 거다. 한 6시쯤. 아, 그러니까 이제 행사는 4시 반에 시작하고 네. 발표 따당 누굽니다. 땅 이거는 6시쯤에. 네. 한 6시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저는 오늘 또 새벽 2시에 김민재 선수의 페네르바체의 경기를 아, 맞네요. 또 쿠팡 플레이가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되겠네. 네. 아니 왜 자꾸 이들은 우리 새벽이야. 평일날 아니 평일날 아니, 평일에. 진짜 주말에 상관없어. 왜 이런 걸 자꾸 하냐고. 그래서 네. 뭐 이게 또 한 해의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그렇죠. 시상이니까 또 관심 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쭉 하는 선수들이 지금 유력한 후보들. 그렇죠. 이제 지금 30인 네. 후보 30인이 발표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유력한 아하. 선수들. 특히 이제 뭐 가장 유력한 선수는 메시나 레반도프스키고 네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포디움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냐. 뭐요? 포디움. 포디움. 3위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네네네. 요거 가지고 또 이 나머지 선수들이 네. 굉장히 좀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롱도르 하면은 1, 2, 3위만 딱 기록돼서 그렇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위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아하. 요것도 이제 선수들의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제 쭉 내오신 네. 우리 선수들이 해리 케인, 네. 살라, 벤제마, 캉테, 조르지뉴, 돈나룸마, 레반도프스키, 메시. 네. 자, 여기서 일단 한 명 제끼고 갑시다. 케인 봅니다. 케인 뭡니까? 자, 그러면 메시부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시 이번에 코파도 그렇고 네.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 아니냐. 그렇죠. 그동안 6발롱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되면 7발롱? 하나만 더 모으면 이제 소환할 수 있다. 용을 소환할 수 있다. 용을 소환할 수 있다. 자, 사실 6발롱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요. 야, 7발롱. 그래서 이제 팀 성적, 개인 성적, 스탯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좋아요. 하는데 네. 일단 팀 성적을 보면 바르셀로나에서는 지난 시즌 9강컵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바르셀로나에서의 성적은 사실은 뭐 그렇게.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아닌데. 메시의 이제 발롱도르가 굉장히 유력해진 게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었죠. 이게 정말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국대 유니폼만 입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깬 거죠. 네. 심지어 이 개인 성적을 보면 코파 아메리카 득점왕, 도움왕, MVP까지 다 지금 싹쓸이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코파 아메리카를 자신의 능력으로 아예 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다음에 메시가 당연히 발롱도르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유력해졌었죠. 지금 뭐 많은 데서 예상을 할 때, 야, 이것도 뭐 7발롱 아니야. 메시밖에 그렇죠.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 팀 자체가 좀 부진했지만 메시의 스탯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48경기에서 38골과 18개의 도움.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었고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7경기에서 4골과 5개의 도움.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발롱도르는 지난 10월 24일까지가 투표 기간이었는데 메시가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적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까지도 사실은 부진했기 때문에 메시가 생각보다 시즌 초반에 부진하네. 하면서 레반도프스키는 아직도 잘하는데. 오케이. 요게 이제 겹치면서 메시가 좀 불안하다. 발롱도르 이제 지난 시즌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성적도 안 좋았고 바르셀로나 팀 자체가 코파 아메리카 우승 하나 가지고 발롱도르를 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어떠냐면 사실 메시 대세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세론대로 끝나면 재미가 없거든. 몰라. 그렇죠. 맞을 것 같이 몰라. 약간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또 메시에게 다행인 게 이게 투표 기간이 11월까지 이어졌으면 맞아요. 그럼 또 몰랐었거든요. 맞아요. 메시가 11월 달에도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10월 말에 끝났죠. 투표가. 그러면서 오히려 좀 메시에게 좀 도움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메시가 그래도 아직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죠. 예. 자, 그래서 메시에 대항하는. 그렇죠. 예. 아주 유력한 또 하나의 후보. 네. 정말 아쉽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그렇죠. 지난해 받았어야죠, 사실. 무조건 레반도프스키가 지난해 2020년은 발롱도르 했어야지. 그렇죠. 예. 따라올 선수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유 참. 이번 시즌은 사실 지난 시즌도 사실 잘했죠. 네, 그러게요. 뭐 리그 우승했고 챔피언스리그 8강 갔고 네. 골든슛 했고 네. 리그 득점왕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로 성적이 너무 안 좋죠. 처참했어 사실. 사실 안쓰럽더라. 폴란드가 3경기 조별리그에서 아예 탈락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레반도프스키의 가장 큰 약점은 유로에서 못했다. 그렇죠. 별 활약이 그렇죠.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월드컵 예선에서도 뭐 그렇게 뭐 막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이 아니었다. 라는 게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가장 약점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에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우승을 제외하면 큰 성과를 또 내지 못했죠. 지난 시즌 너무 잘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반도프스키의 스탯은 뭐 여전히 정말 좋지만 네. 이번 시즌 스탯만 보면 20경기에서 25골과 2개의 도움. 엄청나죠? 아니 뭐 스탯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죠. 레반도프스키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줍시다. 네, 레반도프스키 한번 줍시다. 그거 뭐 맨날 맨날도만 받아왔는데 좀 안타까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표팀 폴란드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이런 동정론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그래도 좀 이제 뭐 유로에서 16강 이제 8강까지 좀 견인했거나 좀 좋은 성적 토너먼트까지 올라갔으면 그래도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역시 폴란드를 이끌고도 저 정도 한다. 맞아요. 라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아예 조별리그 탈락이니까 조금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이번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만 이제 레반도프스키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이번 시즌까지 꾸준하게 그렇죠.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거. 개인 스탯 성취는 뭐 넘어갈 그렇죠. 선수가 없죠. 최근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못 받으면서 좀 레반도프스키의 동정론처럼 있어. 메시와 레반도프스키 둘 중에 한 명이 받을 것이다. 아니면 이번엔 레반도프스키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잖아. 이번 한 번만 줘요 그냥. 그래서 그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에 못 받은 다음에 네. 선물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맞아. 무슨 모조 트로피. 맞아. 뭐 레고로 만든 트로피 막 이런 거 받았거든요. 근데 난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좀만 더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난 뭐 폴란드는 사실 폴란드 갖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챔스 성적만 또 받쳐줬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딱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네. 자 여기 이제 그러면 메시와 레반도프스키 했고 그건 이제 발롱도르 수상 후보 두 선수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포디움에 들어갈 선수들. 3위 안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 조신. 역시 조신. 조신이죠. 네네네. 사실 팀 성적만 놓고 보면 조르지뉴가 엄청나죠.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죠. 유로 우승했죠. 이탈리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UEFA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인터뷰들 보면 이번엔 조신이죠. 이런 그렇죠. 이제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르지뉴 자체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르지뉴 이제 팀은 우승했지만 개인 퍼포먼스는 좀 별로다. 오히려 뭐 이탈리아에서는 베라티가 더 잘했고 첼시에서는 캉테가 더 잘하더라. 중원에서. 그러면 조르지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인터뷰를 요즘에 하고 있죠. 맞아요. 나도 수상 자격이 있다. 자신감 있어. UEFA 올해의 선수 타지 않았느냐. 네. 이러면서 어찌됐든 첼시에서도 핵심 선수였고 이탈리아에서도 핵심 선수였고 사실 뭐 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가 이제 3위 안에 드느냐. 요걸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니 뭐 모르겠어. 3위 안에는 가능성이 저는 없진 않다고 봐요. 물론 그렇죠. 뭐 최근에 조금 뭐 그 PK 실축이라든지 맞습니다. 어제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어제 그 플레이가 여러분들 그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는데 여하튼 약간 그래도 느낌상은 그래도 이 정도의 결과를 좀 냈다면 뭐 가능성은 조금 가장 뭐 유력한 선수 중 하나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귀여운 깡테. 깡테는 뭐 지난 시즌 조르지뉴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같이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UEFA 올해의 선수도 3위였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프랑스가. 그렇죠. 프랑스가 유로에서 성적을 못 냈죠. 못 내기도 못 냈지만 또 싸웠어. 또 내분 뭐 자멸 뭐. 하여튼 프랑스는 가끔씩 이거 너무 심해. 캉테는 뭐 그런 이제 이슈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지만 캉테이기 때문에. 네네. 캉테가 사실 지난 시즌 또 잘했고 뭐 지난 시즌 뭐 이번 시즌도 잘하고 있고 하지만 좀
이제 아무래도 조르지뉴와 좀 비교해서 네네. 우승도 좀 부족하고 네. 사실 UEFA 올해의 선수도 조르지뉴가 가져갔고 하면서 조르지뉴에겐 조금 이제 수상 관련해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만 보면 좋죠. 잘하죠. 캉테가 사실 첼시에서는 훨씬 더 핵심이죠. 조르지뉴보다. 뛴 경기가 어마어마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캉테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벤제마. 벤제마는 사실 최근에 너무 좋죠. 성적 자체, 이 개인 스탯 자체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호날두가 떠난 이후에 가장 이제 조명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고 있는 선수. 맞아요. 그래도 어려울 땐 벤제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벤제마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플레이가 원숙해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거의 끌어가는 가장 핵심 선수가 됐고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불안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지만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벤제마가 잘 이끌어갔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벤제마가 이제 유로 때 다시 뽑혔죠. 프랑스 대표팀에. 그런데 다시 벤제마를 중심으로 최전방 공격수를 좀 사용한 프랑스가 유로에서 16강에 떨어졌다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좀 약점이죠. 아무래도 지루를 중심으로 했던 프랑스 대표팀은 월드컵도 우승하고 유로도 우승했는데 벤제마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유로 16강까지밖에 못 갔더라. 요게 이제 벤제마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저는 이번엔 뭐 발롱도르에서 일정한 순위 얻는 거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사건 이후로 대표팀 왔다는 거에 만족합시다. 그쵸. 뭐 이 정도로. 예. 도나루마. 뭐 유로 우승할 때 뭐 엄청난 선방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밀란에서도 정말 이제 뭐 재계약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지만 돈나루마. 돈나루마가 밀란을 2위로 이끌어준 골키퍼죠. 네. 그리고 유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유로 MVP를 수상했잖아요. 그래요. 막판에 뭐 히어로였죠. 그리고 이제 뭐 유로에서의 활약이 일단 돈나루마는 굉장히 뛰어난데 승부차기에서 3연승. 그러게요. 대단했어요. 그리고 7경기에서 3경기 클린시트. 일단 이탈리아 대표팀의 수비력 자체도 좋았고 뭐 조직력 자체도 좋았지만 돈나루마의 선방 자체가 워낙 뛰어났다. 그러면서 이게 뭐 몇 년 만에 뭐 유로 골키퍼 MVP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조명받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돈나루마도 이제 발롱도르 후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죠. 로테를 돌고 있어. 로테도 돌고 있고 성적을 봐도 밀란 때보다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8경기에서 8실점 그리고 클린시트가 2경기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나루마는 골키퍼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네. 골키퍼라고 하는 포지션이 그렇죠. 발롱도르에서 좀 순위가 밀리는 포지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골키퍼는 돈나루마 한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30인 뽑을 때 왜 맨디가 안 들어갔느냐 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죠. 첼시의 맨디. 그렇죠. 그래서 첼시의 맨디가 굉장히 또 좀 난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 신경 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골키퍼 이제 성과가 너무 이제 조명을 안 받는 것 같다. 요런 이제 인터뷰도 한번 했었고 하면서 이제 골키퍼가 좀 들어가기 힘든 포지션인데 돈나루마도 일단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유로 MVP니까 뭐 3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이긴 합니다. 오케이. 살라는 없나 그러는데 없겠습니까? 네. 살라 있죠. 살라 있죠. 살라는 뭐 지난 시즌에 사실 리버풀이 성적이 안 좋았죠. 네. 네. 어려운 상태였고 어려웠다고 봐야죠. 그 와중에도 살라는 정말 득점도 많이 해줬고 결국엔 리버풀이 최전방에서 믿을 만한 선수는 살라다. 가장 믿을 만한 선수 당연히 살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 시즌 살라의 폼이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요. 물론 투표는 10월 달에 끝났지만 살라가 이 30인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서는 3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장 이제 개인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살라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포디움에 들어갈 만한 지금 폼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요렇게 유지되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음 발롱도르에 지금 살라의 폼만 보면 유지되고 리버풀이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그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집트가 어느 정도 선정되고 그쵸. 이러면은 정말 수상 가능성이 있죠. 네네. 아무래도 뭐 호날두나 메시가 이번 시즌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이제 물론 다음에는 월드컵이 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이 살라의 폼이 지금처럼만 유지되면 다음엔 또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도 포디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폼이다. 개인의 이 퍼포먼스가 너무 세요.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네. 그럼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제치고 가자. 그렇죠. 케인. 칸에는 제치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케인은 예. 사실 지난 시즌 성적까지만 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성적이거든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도움왕이니까 이건 정말 메시 정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퍼포먼스잖아요. 칸에는 빨리 패싱하자. 좀 들어보십시오. 좀 꾸준히.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이런 개인 성적이 너무 좋지만 네. 지난 시즌까지 딱 좋았지만 네. 이제 케인이 맨시티로의 좀 이적설이 막 불거지면서부터 조금 이제 여름이 본인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 때도 사실은 잉글랜드가 준우승을 했지만 퍼포먼스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 정말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후보에서는 좀 많이 좀 멀어진 상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달에 이제 네. 투표가 다 끝났고 어쨌든 시상은 다가오는 새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이제 11월 말 네. 하는 건데 발표 시점에 납득이 약간 돼야 돼.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해리케인이 뭐 3위에 올랐다 그러면 약간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근래에 1, 2, 3위를 뽑았는데 해리케인이 3위? 약간 그렇죠. 약간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잘하는 선수인데. 맞아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 약간 요런 납득이라고 하는 게 저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난 들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포디움에 들만한 선수를 좀 정리해봤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예. 메시와 레반도프스키 누가 수상할 것이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다. 그러니까 메시냐 레반도프스키냐 이 두 선수가 1, 2위 싸움을 하는 것은 뭐 그렇죠. 당연하다고 좀 여겨지죠 지금. 그러면 그 1, 2위 싸움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 두 가지. 네. 일단 메시 입장에서는 코파 아메리카를 메시의 힘으로 가져왔다.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이 코파 아메리카에서 득점왕, 도움왕, MVP까지 다 섞어나면서 굉장히 사실 이 메시의 좀 상징적인 부분이 국대 트로피가 없다. 그런 거였죠.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그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라는 게 메시의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플러스 되면서 7발롱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는 작년에 발롱도르가 취소됐던 게 오히려 이번에 좀 플러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동정론에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지난 시즌 안 받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하고 지지난 시즌하고 지난 시즌까지 좀 성적을 합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투표권을 가진 기자단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레반도프스키도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를 받았을 것이다.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많이 받으면 1발롱이죠? 그렇죠. 야, 근데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직 발롱도르가 없었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한번 1발롱은 될 만한데. 자, 그러면 청기 누설 갑시다. 네. 자, 1위. 메시. 잠깐 좀 쫄려고 했더니 이게 메시일 것 같아요. 2위 레반도프스키. 레비. 3위. 3위는 3위는 좀 어렵네요. 전 조르지뉴. 조신. 네. 아무래도 UEFA 올해 선수인데. 네네. 그래도 이제 투표를 좀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새벽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